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12페이지예요. 우리가 교과서를 처음부터 나가지 못하는 건 우리 교과서 전체 내용이 과학에 대한 전반적인 걸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수업하기 가장 적당한 주제를 먼저 수업하려고 합니다. 알겠죠? 우리가 배우는 거는 지구계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지구계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각각의 특징 그리고 그게 어떤 역할을 우리 인간에게 해주는지 배우는 부분입니다. 차분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우선 학습 목표부터 볼게요. 자, 우선 지구계의 구성 요소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 여러 개가 있나 보죠. 그리고 지구계를 구성하는 각 건네의 현상들, 어떤 현상. 그리고 통합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인간에게 어떤 현상을 주느냐,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을 보는 게 목표예요. 자, 우선 지구계의 구성 요소를 일단 보면은 그 지구를 이루고 있는 것들을 크게 5가지의 권역으로 나누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지구의 공기층, 약간 공기, 대기 이런 거 우리는 기권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대기권의 수증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물 전체, 예를 들면 해수와 빙하, 지하수, 하천수, 호수, 여기서 이제 빙하가 핵심입니다. 얼음이라고 딱딱하다고 해서 돌덩어리가 아니에요. 얘도 물의 일부로 칩니다. 그래서 이런 수증기를 제외한 모든 물의 부분을 수권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지표와 지구 내부, 그러니까 지구 표면, 그 안쪽까지 전부 다 딱딱한 돌로 만들어져 있겠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는 요 화석 연료라는 건데, 여러분들 화석 연료가 뭡니까? 화석 연료가 탄소로 이루어진 연료들, 즉 천연가스, 석탄, 석유 같은 것들이죠. 선생님, 가스랑 석유는 기체와 물 아닙니까? 아니에요. 얘네들은 전부 다 지구 내부, 암석의 일부가 변형된 직권 취급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구의 모든 생물체,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 인간,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미생물들까지 모두 다 우리 생물권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지구의 전부인 것 같은데 공기, 물, 땅, 생물 요것뿐만 아니라 지구 바깥쪽, 즉 지구 바깥 외권에서까지 우리는 신경을 쓴다는 겁니다. 분명히 지구계라 그랬는데 지구 안이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왜 지구 바깥을 얘기합니까? 요 뒤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그림으로 한번 보면은 물, 그리고 공기, 땅, 생물, 저 우주 바깥 총 5가지의 번역을 우리는 지구계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지구계라는 걸 이렇게 5가지가 있다고 바로 배우기는 했는데 이 지구계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라는 겁니다. 자, 한번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죠. 우리가 지구계 내지는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권, 직권, 생물권, 수권이 또 외권까지가 있겠죠. 외권까지가 서로 각자의 영역에서 따로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얘네들이 유기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 가장 대표적인 시스템이라고 쓰는 게 우리 몸이에요. 우리 몸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밥을 먹는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여러분들이 식탁에 앉아요. 식탁에 앉아서 국을 한 입 떠먹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각 부분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우선 식탁에 앉아서 메뉴를 봅니다. 이 중에 뭐 고기도 보이고 채소도 보이고 국도 보이고 저는 당연히 고기를 좋아하겠죠. 그러면은 여러 가지 반찬 중에 눈으로부터 정보를 얻는 거야. 여기는 고기, 여기는 뭐, 여기는 뭐. 그럼 나는 고기를 먹어야겠다. 눈이 뇌에게 정보를 전달을 하죠. 그럼 뇌가 다시 손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자, 젓가락을 집어서 저 고기를 집으라고 합니다. 이 젓가락으로 고기를 집는 과정에서 그럼 손만 일을 하느냐? 아니지. 여러분 눈 감고 고기 집을 수 있어요? 없죠. 내가 젓가락이 가는 동안 젓가락이 정확한 목표물에 도달을 하는지 어느 타이밍에 젓가락을 벌려야 될지 그리고 내가 젓가락을 집었어. 집기만 하면 먹을 수 있어요? 적당한 타이밍에 입을 벌려서 입에 고기를 넣고 씹는 눈과 뇌와 손과 입이 전부 다 한꺼번에 유기적으로 움직여야만 우리가 고기를 먹는 과정을
성공할 수 있는 거죠. 이 지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기권, 생물권, 지권, 수권 얘네들끼리 각자 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눈 열심히 보기만 하면 뭐해? 보는 것밖에 못하는데 손 움직일 수만 있으면 뭐해? 눈 감고 아무것도 제대로 만질 수가 없는데 그렇죠? 즉 우리가 보통 시스템이라고 묻는 거는 여러 가지의 권역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유기적으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상태, 이걸 우리는 시스템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지구의 영어 시스템이라고 부르고요. 얘네들이 유기적으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것. 자, 눈이 일방적으로 뇌에만 정보를 줍니까? 아니에요. 뇌도 눈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어디 부분을 보라고. 어디 부분을 보라고. 자, 손이 일방적으로 뇌의 명령만 받습니까? 아니에요. 손에서 느껴지는 촉감, 무게감을 이용해서 뇌에게 다시 전달하기도 하죠. 그래서 영향은 항상 일방적인 게 아닙니다. 상호 쌍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부르냐? 뭐라고 부르냐? 상호작용. 영어로는 인터랙션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우리의 핵심은 이겁니다. 기권, 생물권, 지권, 수권, 척권 빼먹어 있는데 이 외권, 이 5가지가 각각의 할 수 있는 역할, 그리고 걔네들이 이 지구 시스템으로서의 서로에게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를 배우는 게 이번 단원의 목표예요.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럼 각각의 특징을 알아야겠죠. 우선 맨 위에 있던 기권부터 가보겠습니다. 기권은 공기층이에요, 공기층. 자, 이 공기층의 특징을 보면은 일단 기권의 성분비. 여러분들 공기를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의 기체들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많이 있는 것보다 질소다. 그쵸? 질소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산소다. 질소가 대략 78% 그리고 산소가 21% 정도 있어요. 즉 두 개 합쳐서 99% 갖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 이렇게 잔잔바리들 다 합쳐서 약 한 1% 정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권에 가장 많은 건 질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 화학식으로 쓰면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넘어가죠. 자, 기권을 이제 분석을 할 건데 기권을 층마다 이 높이에 따라서 약간 특징을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여기가 지표면이야. 여기가 땅바닥 지표면. 여기 Y축은 높이죠. 0인 부분이 지표면 맨 바닥인 거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X축은 뭐야? 0도에서 60도까지 마이너스까지. 즉 층층이 올라갈수록 온도가 떨어진다, 유지된다, 올라간다, 유지된다, 떨어진다, 유지된다, 올라간다. 기권이라고 해서 온도가 일정하게 쭉 계속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구간에 따라서 온도가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한다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이 각각 왜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아랫부분은 지표면과 좀 가까운 편이에요. 당연하겠죠. 지표면으로부터 이게 킬로미터 단위거든요. 50km 미만까지는 약간 지구의 영향을 좀 주로 받는 영역이라면 이 위쪽은 태양의 영향을 좀 받는 영역.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이 태양과 더 가깝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태양은 어마무지하게 멀리 있죠. 그런데 지구랑은 비교적 멀고 뜨거운 태양의 영향을 주로 받는 영역이다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는 좀 이따 뒤에서 특징 나옵니다. 우선 아까 표에서 가장 아랫부분에 있었던 대류권을 먼저 살펴볼게요. 자, 지표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온도가 하강하는 구간이에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얘를 그냥 나중에 온도가 막 이렇게 변하는 거, 이거에 따른 특징을 이제 기억을 하고 외워야 되는데 얘를 그냥 표 자체를 머리로 외워버리는 거는 너무 재미없는 과학입니다. 원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생각해볼게요. 태양이 지표면을 막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우리 왜 한여름 보면, 지금 겨울이라 그런 거 좀 느끼긴 어렵지만 한여름 되면은 아스팔트 위가 너무나도 뜨겁죠. 그 이유가 뭐야? 태양빛이 지면을 달궈서 지면이 점점 뜨거워지는 겁니다. 내가 공기의 온도를 찍어보면 한여름이라도 40도가 넘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뜨겁게 달궈진 아스팔트의 온도를 찍어보면 50도, 60도 막 고무가 높고 저기 이게 대구 엄청나게 여름이 덥다라고 그 얘기가 도는 대구 같은 경우에는 슬리퍼 밖에 두면 슬리퍼가 녹아버리죠. 너무 뜨거워서 바닥이 가열이 돼서. 즉 우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온도가 떨어지는 이유를 생각할 게 아니라 거꾸로 지면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온도가 높아진다. 왜? 태양빛이 지면을 달구고 땅바닥이 뜨거우니까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표에 멀어지면서 기온이 하강이란 느낌보다는 거꾸로 지표면에 가까워질수록 온도가 상승한다. 이렇게 꼭 기억해 보세요. 자, 그리고 여기의 특징이 바로 활발한
대류가 발생한다라는 건데 여러분들 대류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대류, 큰 흐름 이런 느낌이에요. 즉 여기 있는 공기는 아래에 있는 게 위로 올라가고 위에 있는 게 아래로 내려가는 어떤 큰 흐름이 있다라는 건데 이것도 원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아니면 중학교 때 기억날 거예요.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싶어요? 내려가고 싶어요? 위로 올라갑니다. 뜨거운 공기는 팽창을 하면서 가벼워지고 점점점 하늘로 올라가요. 그럼 차가운 공기는 어떻게 돼요? 점점점 모여들어서 하강을 하게 되겠죠. 그런 현상이 여기에서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제가 그림이 조금 작아서 잘 안 보일 건데 여러분들 지금 탑재한 유인물을 보면서 공부를 하세요. 지표면의 공기는 뜨거워졌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고 싶어. 공기가 점점 올라가면서 온도가 떨어지니까 공기 저 위에 있는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하강을 하고 싶어. 즉 내려온 다음에 지표면에서 따뜻해져서 다시 올라갔던 공기는 다시 차가워지면서 내려오는 끊임없는 순환을 이루겠죠. 이게 바로 대류 현상입니다. 대류 현상. 자, 그리고 이 대류 현상과 함께 이 지표면 근처에는 수증기가 많이 있다 보니까 일어나는 현상이 뭐야? 바로 기상현상이라는 거예요. 기상현상. 자,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바람만 많이 불면 비가 옵니까? 아니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가습기를 잔뜩 틀어놔요. 수증기만 많다고 해서 비가 내립니까? 아니죠.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바다에서 잔뜩 생성된 수증기가 하늘을 타고 둥실둥실 이동을 하다가 지네들끼리 부딪히는, 즉 수증기가 생겼다. 그리고 활발한 대류로 인해 수증기가 옮겨가서 부딪혀서 비가 내리는, 즉 기상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은 이 두 가지예요. 대류가 있다, 그리고 수증기가 있다. 이 두 가지가 필수라는 겁니다. 꼭 기억을 하세요. 우리가 기권의 영역에 따라서 특징을 얘기를 하는데 이 기상현상, 수증기와 대류가 동시에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어요. 물론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밖에 없어요. 기상현상, 대류권만의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나오는 건 성층권입니다. 성층권은 대류권만큼 중요해요. 굉장히 좀 더 알아놓은 포인트가 있는데 성층권 하면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게 두 가지가 항상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여러분 성층권 하면 아는 거 있어요? 자외선 흡수하는 거. 우리가 이게 없어져서 막 위험하다고 막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 물론 요즘에 많이 회복을 했지만 뭐야? 바로 하늘에서 오는 자외선을 막아주는 오존층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 오존층이 어디에 존재하느냐? 이 성층권 이 중간쯤에 오존층이 존재를 하는데 이 가운데에서 오존층이 자외선을 계속 흡수하니까 지면이 뜨거운 이유가 뭐였다고 했지? 아까 전에 햇빛을 계속 흡수하니까 뜨겁다고 했었지. 오존층이 이번에 자외선으로 흡수한대. 그러면은 오존층은 뜨거워, 차가워? 뜨거워지겠지. 얘가 하늘로 올라갈수록 점점 차가워져야 될 것 같은데 다시 온도가 올라가는 이유가 뭐다? 이 성층권에 오존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존층이 자외선을 흡수하여 기온이 상승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오존층 성층권 상부를 보면은 온도가 뜨겁죠? 뜨거운 온도는 올라가고 싶고 내려가고 싶어? 올라가고 싶고 꼭 기억을 하세요. 뜨거운 건 올라가고 싶고 차가운 건 내려가고 싶다. 기체 또는 액체의 특성이에요. 자, 그럼 당연히 뜨거운 게 위에 있었는데 여전히 위로 가고 싶대. 차가운 게 아래에 있었는데 여전히 아래로 가고 싶대. 얘네들이 섞입니까? 안 섞이죠. 즉 안 섞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안정한 대기층을 이룬다. 안정한 대기층. 대류권처럼 위아래 공기가 막 뒤섞이면서 폭풍도 만들어내고 비도 만들어내는 이런 불안정한 대기층이 아니라 위에 있는 건 위에 그대로, 아래에 있는 건 아래 그대로 안정하게 있기 때문에 뭘로 이용하기 좋다? 비행기의 항로로. 여러분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막 태풍만 나고 이러면 터뷸런스 나고 막 흔들리고 난리 나잖아.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비행기가 처음에는 지표면에서 뜨겠지. 쭉 올라가서 대륙권 위쪽으로 쭉 올라가서 이제 성층권을 쭉 날기 시작을 하면 이 공기, 바람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하게 날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비행기 항로로 이용되는 거는 이제 부차적인 거고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존층이 있다 하는 일, 자외선을 흡수한다. 그것 때문에 온도가 이렇게 생긴다. 그것 때문에 뜨거운 건 위에 있고 차가운 건 아래에 있는 안정한 대기층. 그러므로 비행기 항로로 이용이 된다. 이렇게 흐름을 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성층권, 오존층, 자외선 흡수, 뜨거워지네. 대류가 없고 그것 때문에 비행기 항로를 이용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중간권인데 얘는요 별로 특징이 없어요. 그래서 이름도 그냥 중간에 있다라고 해서 중간권이에요. 진짜예요. 대류권, 대류가 활발하게 일어난다. 성층권, 이게 무슨 뜻이더라? 나중에 알려줄게요. 중간권, 아무것도 특징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도 얘에 대한 특징을 좀 얘기는 해야겠죠. 자, 첫 번째,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온도가 떨어져. 왜 떨어져? 온도가 올라갈 이유가 없으니까. 우리는 아까 대륙권, 성층권이든 어디든 온도가 높으면 거기가 왜 높은지에 집중을 해야 돼요. 지표면이 높았던 건 땅이 뜨거워서, 성층권 상부가 뜨거웠던 건 오존층이 자외선을 흡수해서, 중간권은 뜨거울 이유가 없어요. 어디가 뜨거워질 이유가 없어. 자, 그래서 그냥 쭉 차가워집니다. 쭉 차가워져. 뜨거운 공기가 밑에 있고 차가운 공기가 위에 있죠. 뭐가 일어난다? 대류가 발생한다. 너무 당연한 얘기. 자, 그런데 여기는 수증기가 없어요. 왜 없어? 너무 높아서 여기까지 수증기가 안 올라가. 대류는 발생하는데 수증기가 없다. 기상현상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요. 물 없이 바람을 신나게 분다고 해서 비가 내리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기상현상이 없다. 오케이? 중간권은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그냥 온도가 올라갈 리 없으니까 쭉 떨어진다. 이렇게 생겨먹다 보니까 대류가 발생한다. 그런데 수증기는 또 없어갖고 비구름 같은 건 안 만들어져요. 오케이? 자, 마지막 10번입니다. 10번은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특징들이 조금 많이 나타나요. 우선 요거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10번이 하늘 높이 올라갈수록 뜨거워지는 이유는 태양빛을 바로 직접 흡수하기 때문이에요. 직접. 이게 조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거를 좀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10번이 올라갈수록 뜨거운 이유를 태양과 가까워서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 아예 틀린 말은 아닌데 조금 오해의 여지가 있어요. 태양학 기준에서 요 정도 높이와 여기 100km 밑에 부분은요. 태양 전체 거리에서는 아주 조그마한 부분이에요. 가까워서 그냥 가까우면 뜨거우니까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 공기들은 자신들이 흡수할 수 있는, 잘 흡수하는 종류의 아까 전에 가운데 있는 오존층이 자외선을 많이 흡수한다고 했었죠. 이 태양에서 나오는 빛은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아주 여러 종류의 빛들이 있는데 이 여러 종류의 빛들은 각각 흡수하기 좋아하는 기체의 종류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체는 무슨 빛, 어떤 기체는 무슨 빛을 흡수하기 좋아해요. 이 자외선은요, 성층권에 있는 오존층은요, 자외선을 흡수하기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외선이 위에는 하나도 흡수가 안 되다가 딱 이 오존층에서만 흡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당연히 이 지구의 기권을 이루고 있는 질소, 산소 이런 애들이 잘 흡수하는 빛의 종류가 있겠네. 그쵸? 그런 종류 애들이 여기라고 없어. 똑같이 있어. 똑같이 있으니까 제일 먼저 앞단에 지구 제일 바깥에 서 있는 기권의 기체들이 태양빛을 먼저 받으니까 그거를 혼자 막 흡수해버리는 거야. 흡수하고 남은 거 보내고, 흡수하고 남은 거 보내고, 흡수하고 남은 거 보내고. 뒤로 빠지는 에너지가 점점점 줄어드니까, 앞에서 다 흡수해버리니까 뒤에는 흡수할 게 없어서 온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직접 흡수한다라는 개념이에요. 맨 앞에서 태양빛을 바로 가까워서 이건 조금 느낌이 달라. 직접 흡수하기 때문이다. 자, 두 번째, 일교차가 매우 크다라고 하는데 이 일교차가 매우 큰 이유가 뭐냐? 공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어떤 느낌이냐면 얘가 뜨거운 이유는 태양빛을 받기 때문이죠. 그럼 태양이 없으면
지구는 자전을 하잖아. 지구가 이렇게 돌아서 처음엔 태양을 바라보고 있다가 반대로 돌아서 태양이 안 보이면 더 이상 열을 흡수할 수 없고 점점점 차가워지겠죠. 그런데 여기는 공기 분자의 개수가 워낙 적다 보니까 금방 뜨거워지고 금방 차가워져 버려요. 일교차가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이 이제 전리층이라는 게 나오고 극지방에 오로라가 발생을 하는데 이게 발생하는 이유는 그냥 공기가 여러 가지 이제 기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너무너무 뜨거운 그리고 너무 높은 에너지를 막 받다 보니까 얘네들이 전기적으로 막 원자가 막 분리가 되고 걔네들끼리 방전이 일어나면서 번개가 치는 것 같이 방전이 막 일어나면서 오로라가 발생을 하는 이런 게 벌어진다. 그래서 열권을 여러분들이 원리적으로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요거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합시다. 태양극사 에너지를 다이렉트로 흡수하니까 뜨겁다. 그리고 너무 뜨겁다 보니까 전리층과 극지방이 나타나죠. 요건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각각의 특징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전에 앞에 보여줬던 자, 여기서부터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잘 봅시다. 자, 각각의 특징을 한번 표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첫 번째,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중에 첫 번째, 대류현상 있어요? 대류현상 있냐 없냐 한번 써봅시다. 대류현상 있다 없다? 대륙권 있어요 없어요? 대륙권 있다. 성층권 있다 없다? 위에가 뜨거우니까 없다. 중간권 있다 없다? 여기는 있다. 열권이 있어요 없어요? 위가 뜨겁잖아. 위가 뜨거우면 안 일어납니다. 대류현상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상현상. 기상현상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대륙권은 대류현상 플러스 지금 수증기까지 있죠. 수증기까지 있는 거야. 수증기까지 있으니까 기상현상 있습니다. 성층권은 수증기도 얘도 플러스 수증기는 있어요. 일부 수증기가 있는 기관은 있지만 여기는 대류현상이 없다 보니까 기상현상 없다. 중간권 기상현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어? 수증기가 없으니까. 열권은요 이것도 저것도 다 없어요. 기상현상 안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기타. 자, 기타 특징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대류현상 일어나고 기상현상이 있다. 요거 자체가 바로 기타 특징, 얘만의 시그니처 특징이죠. 자, 성층권만의 시그니처 뭐 있어? 오존층. 이 오존층의 역할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자외선을 흡수한다. 자외선을 흡수하니까 점점 뜨거워진다. 얘 시그니처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중간권의 특징, 시그니처 없어요. 얘는 특징 없는 게 특징입니다. 얘 이름도 중간권이라니까. 자, 열권만의 시그니처 뭐가 있습니까? 온도가 너무 뜨거워지다 보니까 여기에 전리층 생기고요. 그리고 뭐가 생겨? 아까 전에 오로라 같은 거 만들어질 수 있고요. 한 가지 더 하면은 일교차가 크다. 일교차 정도 나올 수가 있겠죠. 이런 특징을 옆에 조그맣게 표로 정리해 놓으면 이해하기 쉬워요. 그런데 이런 모든 특징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 여기가 왜 뜨거운지, 여기가 왜 뜨거운지 요거 분명히 기억하고 얘가 온도가 거꾸로 돼 있으니까 대륙, 똑바로 돼 있으니까 안 일어나. 대륙 안 일어나. 수증기는 밑에 두 개만 있어. 그럼 기상현상은 두 개 다 있는 여기만 있겠네. 이런 식으로 찾아가면 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기권에 대해서 그럼 최종적으로 정리를 할게요. 프린트 다시 뒤쪽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기권의 역할을 볼게요. 방금 전까지는 기권의 각각 부분의 특징을 말한 거라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역할. 그래서 그 기권의 특징을 가지고 우리에게 또는 다른 권역에게 어떤 역할을 해주는가, 이거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각각의 특징과 역할 두 개가 중심입니다. 이거까지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하는 일은 뭐야? 바로 온실효과입니다. 우리가 온실효과 하면 이산화탄소만 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수증기도 온실효과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지구를 어느 정도 일정 수준 따뜻하게 만들죠. 자, 두 번째, 유해한 자외선 차단하는 건 누구야? 오존층, 그렇죠? 오존층이 유해한 자외선을 차단하다 보니까 우리 지표면에 있는 생물들이 어느 정도 보호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진짜 만약에 오존층이 없잖아? 선크림 이런 거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 아무리 발라도 소용이 없어. 그냥 죽는 거야. 그냥 피부암 걸리고 식물들 다 막 자외선 많이 받아가지고 막 썩어 없어지고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자, 그리고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제공하는 호흡과 광합성을 도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산소가, 기권의 산소가 호흡을 할 수 있게 만들고 기권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식물들을 광합성하게 할 수 있어서 생물들이 살아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권이 이렇게 다른 번역, 호흡과 광합성, 생물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이 기권까지 마무리하고요. 자, 다음 수업은 기권 이후에 수권과 직권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